이번엔 증시 저격 시간입니다. 김무식 와운의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미국 증시 숨고르기 양상이 나타났었는데요.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상황 같이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예. 그 중국 양회에는 역시나 서프라이즈는 없었다. 그리고 파월 연준의 스탠스 같은 경우는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예. 자, 글로벌 증시가 좀 쉬어가는데 미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증시가 워낙에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언제든 예. 쉬어갈 수 있다는 얘기 있었는데 약간 쉬는 분위기가 나왔죠. 두 번의 지난주 주춤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첫째는 화요일인가요? 그때 빅테크주들이 일제히 그렇죠. 좀 급락이 나왔는데 예. 뭐 차익 매물도 나왔겠지만은 유럽의 빅테크 규제가 시행이 됐거든요, 드디어. 예. 애플도 크게 한 대 맞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 주춤했던 것은 바로 지난 금요일 엔비디아가 5% 급등했다 급락이 나왔죠.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예. 시간 외에도 좀 밀렸고 요것 때문에 반도체주가 급락했다는 것. 그게 아마 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오늘 우리 시장에 반영이 좀 될 것 같은데 예. 파월 연준 의장의 스탠스는 기존과 비슷했고 다만 시장에서는 비둘기파적으로 좀 해석을 했죠. 그리고 고용지표 같은 경우도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늘어났지만은 실업률이 올라가고 임금 상승률이 둔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 두 가지 이벤트는 시장의 중립 내지는 우호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미증시가 빠졌던 것은 역시나 빅테크주의 흔들림이 아니었나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엔비디아 말씀드렸지만은 1000불 가까이 올라갔었죠. 974불까지 갔다가 그렇죠. 오전 10시 이후 급락이 나왔는데 다시 875불로 마감을 했죠.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반도체주의 동반 급락이 있었다. 엔비디아는 물론 금요일 급락은 나왔지만 한 주간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간 단위로 6% 상승,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6%, 애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 마이크로소프트 2%, 특히나 이제 테슬라가 온갖 악재가 다 겹치다 보니까 마이너스 13%의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예. 우리 국내 증시로 온다 그러면은 양시장 모두 일단 1% 이상의 상승은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우리가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답답한 모습이었고 예. ADR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항상 우리 장을 보면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많습니다. 늘 그래요.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해서 체감 지수가 좀 낮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겠고 외국인 매수 역시도 한 주간 이어졌지만은 아쉬운 부분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사흘 연속 대규모로 나왔다는 점. 이게 6,600억이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전체 외국인 규모는 조금 순매수기면 좀 주춤했다. 자, 종목별로 보면은 밸류 섹터 종목들은 다 뭐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고요. 예.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엇갈렸다시피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었고 인터 배터리 행사가 있었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삼성 SDI가 좀 급등이 나오고 또 테마 섹터 쪽에 강했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답답했다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제약바이오가 이제 암학회 4월에 미국 암학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지난주에 강세를 좀 이어갔고 예. 또 아무래도 전력 공급 관련된 얘기 AI 산업이 커지다 보니까 그렇죠. 전력 부족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력 설비업체들이 강세를 보인 한 주였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소외됐던 섹터 종목들도 좀 움직였다는 특징이 예. 있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증시 상황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자, 이번 주에도 굵직한 이벤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CPI도 발표되고 러시아 쪽에선 대선이 진행돼요. 뭐 그렇죠. 큰 이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자, 이번 주 주요 일정들도 짚어주시죠. 역시나 이제 그 미증시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 뭐가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 것인가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자꾸 뭔가 찾으려고 하는데 CPI 같은 경우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라 봐야 되겠죠. 예. 자, 지금 CPI 수치 같은 경우는 뭐 헤드라인이 3.1, 그다음에 근원 같은 경우는 3.7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비슷하거나 전월과 동일하거나 조금 내려갈 것을 보고 있는데 만약 예. 이 수치가 예상보다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 S&P 500 퍼밸류가 20배가 넘거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해서 혹시 CPI가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예.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해서 촉각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 러시아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부터 있게 되는데 사흘 예. 동안 진행이 됩니다. 사전 투표가 2월부터 이미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푸틴 지지율이 80%라고 하네요. 뭐 믿어야 되겠죠. 80%고 예. 사전 투표하는 걸 보니까 투표함이 투명 투표함이에요.
기표가 다 보입니다. 아, 예. 무조건 푸틴이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압도적인데. 지켜보겠다는 거죠. 투표 어떻게 하는지. 아, 그렇죠. 그 압도적인데 우리가 이제 뭐 푸틴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 그 대선이 끝나고 나서 푸틴이 과연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렇죠. 뭔가 멘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말씀 좀 드리겠고 나머지 그 일정을 좀 보면 미국과 이번에 폴란드에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미국으로 건너갈 정도로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는 행사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토에 대한 어떤 나토 국가들의 불안감,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조항상을 놓고 볼 때 지금의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진 상황과 관련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유동성 관련해 가지고 은행 기간 자금 프로그램이 지난번 미국에서 지방은행 부도 사태 때문에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이번 주에 종료가 됩니다. 요즘 좀 체크하시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새롭게 또 한 주가 시작되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외국인 수급 변화에도 많이 관심이 갈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에는 변동성 요인이 있지만은 올라갈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예. 올라갔죠? 찔끔 올라갔습니다. 너무 섭섭한데 우리가 예. 워낙에 안 올라가서 지금 그런 부분인데 1%밖에 못 올랐거든요. 문제는 그렇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ADR 지표를 놓고 보면 하락 종목수가 많아요. 체감 지수가 낮다는 게 항상 문제가 좀 되겠고 해서 예. 이번에 지금 애매한 지수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번 주는 지수가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CPI 확인 심리가 너무 강합니다. 이게 그렇죠. 어떻게 나오냐에 달렸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어쨌든 강한 조정이 지금 금요일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지수가 좀 애매하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수급을 놓고 보면 지난주까지도 외국인들은 매수세를 이어주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예. 뭐냐면 최근 3일 외국인 매도 상위 종목을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SK 하이닉스는 지난주에 올라갔는데 삼성전자는 사실은 좀 부진했지 않습니까? 예. 네이버나 LG화학의 매도도 있지만은 삼성전자에 압도적으로 매도가 많다는 건 이건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대한민국 증시를 파는 것인지 아니면 반도체를 파는 것인지 아니면 IT를 파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삼성전자가 미워서 파는 것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해서 이 매도가 반도체 쪽으로 확산되는지 밸류업으로 확산되는지 아니면 다른 섹터로 확산되는지에 대해서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빼고 지수를 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장 전망을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돌발이 없다 그러면은 지수는 조금 묶여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특정한 섹터가 이끄는 장세보다는 약간 군웅할거의 장세, 여러 군데서 종목 섹터들이 한꺼번에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전망들을 고려했을 때 투자 전략은 과연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제일 고민이 되는 게 이제 우리 지금 증시의 가장 핵심이 반도체와 밸류 섹터 예, 아니겠습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장중에 급락을 맞으면서 고점 대비 이제 하락한 게 무려 10% 장대 음봉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건 분명히 반도체 섹터가 끝났다는 건 아닌데 반도체 섹터의 속도 조절 가능성이 좀 있다. 아. 그래서 포밸류가 엔비디아보다 높은 종목들은 조금 경계하는 게 좋겠고 엔비디아가 30배거든요. 예. 좀 경계하는 게 좋겠고 반도체가 만약에 속도 조절이 나온다면은 어느 섹터가 움직일 것인가 그걸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양강이 반도체와 밸류업이 있는데 그럼 밸류업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쪽은 외국인 수급이 여전히 괜찮습니다. 예. 폭발적인 그 매수에서 조금 둔화됐지만은 여전히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정부 정책의 어떤 그 의지도 계속 확인이 되고 있어요. 예. 6월에 세 번은 발표한다 그랬는데 5월에 발표한다 그랬거든요. 땡겨서 발표한다. 그렇죠. 좋은 게 없는데 나쁜 얘기를 하는데 왜 땡기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밸류 관련 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을 가지자. 대형주는 외국인이 사고 있는 종목,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거래가 터질 때 관심을 가지자 말씀 좀 드리겠고 그 외에 이제 소화해봤던 섹터가 움직일 수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놓고 보면 예를 들어 틈새 섹터가 방산이라든지 2차전지, 바이오, 엔터 등등등이 되는데 방산은 이제 분위기는 좋아요.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고 분위기는 예. 좋은데 문제는 좀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마도 이 부분은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것이다. 예. 약간 장단점이 있고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무래도 4월 우리 아마케를 그렇죠. 앞두고 모멘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예. 강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참여하는 기업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에 어떤 신약 이벤트가 있는 기업으로 압축해서 접근한다 그러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리튬 가격의 반등, 물론 이건 탄산 리튬의 반등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자는 말씀 좀 드리겠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엔터 섹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장 힘든 섹터였죠. 그렇죠. 예. 코어 팬덤에서 이제 대중화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으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호재도 많습니다. 버추얼 지난번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음악 예. 중심이라는 프로그램 1위 곡이 뭐냐면 버추얼 아이돌의 노래가 1등을 해버렸어요. 여러 가지 이벤트와 그런 부분이 많다는 점, 호재도 많다는 점은 반드시 체크를 좀 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은 뭐냐면 반도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에 따른 반사 수위를 누가 볼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해서 움직이는 쪽으로 가는 게 좋다. 아까 사과 가격이 많이 올라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안 먹으면 됩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많이 올라서 걱정입니다. 예. 방산 많이 오르는데 어떻게 해요? 사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번 주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눈으로 확인하고 액션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